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샤인머스켓 기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부터 해서 주지 유인, 그리고 화수 정형, 마지막으로 지베렐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전 토양 관리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는 이제 예정지 관리 부분입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pH가 6.5에서 7.0, 기존 캔베럴리에 비해서 pH가 다소 높고, 그리고 칼슘 요구도가 매우 높은 품종입니다. 따라서 600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 석회 고토나 폐화석으로 400에서 600kg 정도, 그리고 부숙 퇴비, 그리고 미량 요소 10kg짜리 기준으로 한 포에서 두 포, 그리고 우리 붕소비료인 붕사를 1에서 2kg 정도를 식재 전에 시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민하시는 부분이 삽목묘를 할지 전목묘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전목묘는 말 그대로 이 대목에다가 삽수를 붙여서 만든 게 이제 대목이고요. 흔히 이제 비가림 시설에서는 삽목묘가 들어가면 충분히 이제 재배가 가능하겠고요. 우리 연동하우스나 하우스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수세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목묘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삽목묘 같은 경우에는 열간 거리를 한 2.7m 정도로 하시고, 이 주간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를 한 3m에서 4m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열간 넓이는 한 2.7m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한 4에서 6m 정도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목 같은 경우는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요즘 많이 하시고 있는 대목이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OBB, S오퍼 18808이라는 대목입니다. 제가 수세가 가장 강한 순서대로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특히 OBB, S오퍼가 이제 수세가 강한데, 이 차이점은 내 밭이 좀 점질 토양이어서 물 빠짐이 좀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S오퍼 대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내습성에 강한 대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S오퍼 대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묘목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름 40에서 50cm 정도로 구덩이를 파시고요. 내 밭에 지하수가 좀 높고, 즉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토양 같은 경우는 이 두둑을 좀 높게 쌓으셔서 묘목을 식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묘목 다듬기입니다. 뿌리를 모아 주셔서 한 20cm 정도 남기고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TR율이라고 있습니다. 지상부와 지하부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맞추셨을 경우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뿌리를 잘라줌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좀 더 강하고 세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는 20cm 정도를 남겨놓으시고 자르고 묘목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묘목을 심으실 경우에는 뿌리를 사방으로 골고루 펴시고 흙이 잘 들어가도록 수직으로 이제 흔드시면서 심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직으로 흔드시면서 심으실 때 물을 주시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밟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밟게 되면 이제 너무 또 이게 딱딱해지면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물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흙이 이 뿌리로 달라붙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물이 없어지면 흙을 덮어서 마르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뿌리를 한 20cm 정도 두시고 잘라주시고요. 위에는 이렇게 2단, 위에 있는 이 뿌리는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 뿌리를 제거하시고 정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사방향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위가 높다, 물 빠짐이 잘 안 된다 이러면 두둑을 좀 높게 쌓으신 다음에 재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수직으로 이제 흔들면서 살짝 약하게 흔들면서 이 뿌리로부터 공기층이 안 들어가게끔 흙이 잘 달라붙게끔 이렇게 심으셔서 이렇게 물이 다 흡수가 되면 위에 마른 흙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질소질 비료를 좀 과잉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질소질 비료를 좀 과용했을 경우 이렇게 생장점이 멎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후에 질소 비료 과용으로 이제 뿌리가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일단은 비료 부분도 있지만 이 관수량, 물을 너무 많이 주셨을 경우 또 이렇게
생장점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칼슘제를 좀 혼합해서 3일 간격으로 좀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복합비료를 연면 시비를 해서 좀 증상을 깨어나게끔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관수량을 좀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바닥 멀칭을 좀 제거해 주셔서 토양 수분이 좀 날아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월 말에 정식 후 정상적인 생육 상황입니다. 이렇게 11에서 12합 정도가 전개된 상황이고요. 아까처럼 질소질 비료가 과잉하거나 그리고 물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끝순이 멎는 증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나무를 키울 때 T자로 키워야 되냐 아니면 기역자로 키워야 되냐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주로 삼복묘 같은 경우 주간 거리가 이제 짧은 3m 이 정도 됐을 경우에는 기역자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 젖목 주간 부위가 한 4m에서 6m 정도 되는 이 젖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T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 이제 포도를 달았을 경우 좀 골고루 균형 있게 포도를 달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T자로 할 경우에도 일단 모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초를 향해서 이제 6대4, 7대3 이런 비율을 많이 했는데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골고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선 주지 유인선 위로부터 30cm 위 정도까지 기르신 다음에 위에서 적심을 하시고 밑에 있는 부초를 한 번에 뻗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cm 위까지 주지를 키우시고 적심하신 뒤에 밑에 있는 부초를 가지고 양옆으로 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부위 발생 부초에는 초기 이제 뿌리량 확보를 위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잎 2장 정도를 냅두시고 적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부초를 유인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이 유인선 합으로 유인을 해서 좀 묶어 주시면서 유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묶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포도가 덩쿨성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틀리면서 나무가 생장을 합니다. 이 뒤틀리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결과모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포도를 받을 이 가지를 받을 때 이 눈이 이제 10시에서 2시 방향으로 돼야지 이렇게 올곧게 이제 뻗는데, 이게 묶지 않았을 경우는 이게 막 틀어버리다 보면 이 결가지 나오는 가지가 땅으로 쳐박거나 위로 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향후에 결가지를 유인했을 경우 결가지가 부러지거나 이런 참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부터 이렇게 유인선 하부에 단단히 묶으면서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묶지 않고 이미 돌아가 버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염지, 가지 비틀기라고 하죠. 염지를 통해서 이 눈의 방향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애초에 얘네를 잘 잡아주시면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하부에 단단히 묶으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초반에 질소질 비료가 과용하게 되면, 질소질 비료가 많게 되면 이렇게 주지 절단면이 납작해지는 타원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관 체감부가 좀 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적정 수세로 했을 경우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이렇게 질소질 비료가 과용하게 되면 이렇게 납작해지는 증상을 나타납니다. 또한 이제 2년생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이제 전년도 올해 심으시고 내년도에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인데요. 2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잘 안 트는 이런 증상이 이제 특성입니다. 따라서 눈앞에 이제 1cm 정도의 이렇게 아상철이라고 해서 이렇게 칼집, 아상 가위나 칼 같은 경우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우리 옥신, 산단부에서 발생하는 옥신 호르몬, 발화 억제 물질인 옥신 호르몬을 막아주고, 그리고 뿌리에서 발생된 사이토키닌, 발화 촉진 물질을 올려줌으로써 눈에 양분을 한 번 더 가게끔 해서 발화를 촉진하는 작업이고요. 처리 시기는 수액 이동 전인 2월 말에서 한 3월 초 정도에 실시하시면 되겠고요. 아상 가위로 이제 하셔도 되고, 좀 아상 가위가 처음에 좀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최하제라고 있습니다. 메리트청, 클로로청 같은 약품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붓으로 바르시거나 평수가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프레이로 분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처리하시고 나서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수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 전, 꽃 피기 전에 씨를 없애는 이 스트레토마이신을 살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토마이신이라고 해서 지금 브라마이신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리 시기는 꽃이 피기 14일 전부터 개화 초기에 하시는 거고요. 내 밭에 꽃이 하나가 터졌을 때 이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농도 같은 경우는 우리 1100, 200 ppm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 10리터당 10g 정도로 희석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 전에 잿빛 곰팡이약과 함께 이런 스트레토마이신을 이제 혼용해서 살포를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1차 지베레린 처리를 하실 때 같이 침지를 하셔도 되는데요. 스트레토마이신을 좀 늦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 샤인머스켓 상단부에 좀 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개화 전에 살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인근에 캠벨 같은 유액 재배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꽃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농가가 있으면 화방 침지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화 전 화수 정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를 다듬기 전의 이제 모습이고요. 우리는 이제 포도를 할 때 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끝에 부분 요 3에서 4cm 정도, 우리 새끼손가락 한 2마디 정도의 이제 크기인데요. 요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정형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3에서 4cm 정도로 정형했을 경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700g 정도 송이로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에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1kg 이상의 송이가 돼서 착색 불량, 그리고 숙기가 지연되는 저품질 포도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에 부분 3에서 4cm 정도를 남겨놓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끝에를 자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경우는 위에서는 알속기가 조금 더 작업이 많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에 3에서 4cm를 남겨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지베레린 표식으로 해서 1차, 2차 처리를 하시는 표식을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3.5cm 정도로 이제 화수를 했을 경우 이렇게 알맞게 포도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5cm 이상 했을 경우 이렇게 1.5kg 이상의 거대 저품질 포도가 탄생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끝에 부분만 살려두시고 위에는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표식으로 하는 이 꽃도 영양분을 가는 게 이제 아까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식용색소를 좀 이렇게 같이 침질하시거나 아니면 지베레린 표식기, 손가락에 이제 매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표식기를 사용해서 지금 양분이 어찌됐건 여기도 이제 양분이 가기 때문에 요거를 다 잘라주시고 그런 두 가지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질소과잉으로 인해서 이렇게 끝이 뭉치거나 끝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원꽃을 제거하시고 이 측지를 이용하셔서 재배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측지를 이용했을 경우도 끝에 부분 3에서 4cm 정도를 남겨두시고 위에를 제거해 주시고 재배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측지를 이용할 경우에 지베레린을 처음에 담그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구부리면 부러지고 그리고 옆으로 담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좀 이렇게 지베레린을 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요 화수정형이 일어난 뒤에는 빠르게 알속기를 해서 이렇게 3년생 이하 양목, 유목 같은 경우는 과립증 10g 전후로 한 70알 정도 남기시면 되겠고요. 성목과 수세가 강한 나무는 과립증 14에서 15g 기준 45알 정도를 남기시면 이렇게 포도가 탄생되겠습니다. 이 작업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바로 지베레린 처리를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1차 처리는 바로 이 창립, 꽃이 잘 달라붙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꽃이 피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꽃이 흐르는데요. 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창립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1차 처리고요. 그리고 2차 처리는 과실을 비대시키는,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과실을 비대하는 게 2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도는 다음과 같고요.
1차 처리할 때는 이제 물 8대, 그리고 지베레린 8개, 더크리 1봉지, 이렇게 해서 881 비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8대, 지베레린 8개. 이 8개가 지베레린 조그만 깍지 있잖아요. 요거가 8개 있는 겁니다. 예. 지베레린 8개, 더크리 1봉지에서 881 요거 기준을 하시면 되겠고요. 2차 처리도 마찬가지로 881, 물 8대, 지베레린 8개, 그리고 더크리 1봉지. 내 밭에 좀 수세가 좀 세거나 알이 너무 크다 이러면 2차 처리 때는 더크리를 빼시고 지베레린만 단용 처리하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을 또 너무 키우시게 되면 안에가 이제 비는, 안에가 씨가 있던 부분이 비는 게 생기고 당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알이 너무 크거나 하시게 되면 더크리를 제거하시고 2차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시기입니다. 이렇게 꽃이 꽃이 위에서 피는 거고요. 꽃이 이제 만개, 완전히 이제 꽃이 핀 상황에서 이제 치는 건데요. 우리 거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80% 정도, 위에서부터 꽃이 펴서 내려올 때 이렇게 80% 정도 개화했을 경우에 쳐도 이제 상관없었지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밑에까지 꽃이 피고 위에가 꽃이 한두 개 질 때, 요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때 만개, 이때는 너무 늦은 거고요. 이때 하게 되면 이제 꽃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개에서 만개 3일 요 사이에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 처리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사실 이 지베레린 처리할 때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1차 처리가 좀 빠르게 될 경우, 꽃송이가 이렇게 굽거나, 이렇게 휘거나, 그리고 화수가 뭉치거나, 소립과 이렇게 작은 과가 발생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늦을 경우, 꽃더리 증상, 그러니까 즉 알이 흐른다고 하죠. 흘러서 착립이 부족하고 유해가 발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처리는 약액이 좀 오래 묻어 있도록 오후에 처리하시는 건데요. 즉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입니다. 너무 덥지 않고 좀 구름 끼거나 좀 이렇게 흐린 날씨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즉 약액이 오래 묻어 있어서 이 약이 흡수가 잘 되게끔 하는 게 1차 목적입니다. 따라서 뭐 점심 식사 하실 때 뭐 스프링쿨러를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려주시고 나서 오후에 한 3시경에서 4시경에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개 전에 일찍 처리했을 경우 꽃송이 축이 이렇게 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늦게 처리했을 경우 포도 화수가 지금 착립이 안 돼서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포도를 드실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차 지베레린 처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단계가 축장 조절 단계입니다. 축장을 한 12에서 13단 정도로 조절하는 건데요. 그 축장 조절 전에는 이제 한 12cm 정도, 포도가 이제 이렇게 쭉 늘어날 거예요. 지베레린 처리를 하시면. 늘어난 거를 한 7에서 8cm 정도, 우리 중지 정도가 이제 한 7cm 정도 되는데요. 중지. 이 중지 정도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밑에서도 위로 이렇게 흐른 분들이 계세요. 근데 흐른 경우에 이 지경 부분이 이제 찢어지면서 나중에 상품과에서 이런 이렇게 스크래치라고, 이제 이런 이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훑어주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 내리셔서 이 상처 없이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장 조절이 늦을 때도 이 송이 비대 불량, 그리고 송이 모양이 나빠지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빨리 해주셔야지 좋은 게 이쪽으로 갈 영양분들이 밑으로, 우리가 실제로 포도를 이제 재배하실, 이제 수확하실 포도에 가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축장 조절도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해서 축장 조절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700g의 상품의 샤인머스켓이 탄생됩니다. 알속기 부분인데요. 축장 조절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제 알속기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뭐 유목과 성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성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5알에서 한 50알 정도가 목표이고요. 윗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이렇게 3단으로 나눴을 경우 위에는 뭐 한 5알 정도, 밑에는 3알에서 4알 정도, 밑에는 2알, 1알 이렇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3단으로 나눴을 경우 상단 부분 같은 경우는 하향으로 이제 밑으로 내린 알을 잘라내시고, 중단 부분은 수평, 즉 상단과 하단으로 이제 뻗은 알을 제거해 주시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위로 뻗은 알을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지를 좀 일찍들 싸세요. 7월 초에 지베레린 처리를 끝내자마자 싸시는데요.
봉지는 한 7월 중순에서 하순까지만 싸시면 되기 때문에 봉지 싸기는 최대한 천천히 하시면서 알속기를 한두 번 정도 더 이렇게 도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에 박힌 알들은 빼주셔야지만 차후에 열과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봉지를 싸시고 나서 이제 석회보르도 같은 경우 옆면 살포를 하시게 되면 뭐 이런 균 발생에도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면 살포를 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처진 것과 위아래로 뻗은 것, 그리고 위로 솟은, 하단부는 위로 솟은 것,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이렇게 알속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처리 이제 적기입니다.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한 12일에서 15일 정도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1차 처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 3일에서 한 보름 정도 꽃이 순차적으로 핍니다. 이 중에서 꽃이 가장 많이 핀 시기가 있을 거예요. 한 80% 정도 핀 시기가 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2주 뒤에 바로 2차 처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완두콩만할 경우 1cm 정도 됐을 경우에 2차 처리를 들어가는 거고요. 1차 처리에 비해서 2차 처리 같은 경우는 1차 처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습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흐린 날씨에 좀 처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 처리 같은 경우는 좀 건조가 잘 되는 우리 약해 방지를 위해서 빨리 건조되는 날씨에 좀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처리를 끝나고 나면 이 주지를 흔들어서 약액을 좀 털어주는 게 포인트고요. 약액이 이렇게 묻어 있거나 이제 이렇게 뭉쳐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띠가 형성되면서 지베레린 약해가 발생되곤 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빨리 마른다고 해서 오전 11시나 오후 2시 이 고온기에는 처리하시면 안 되겠고요. 빨리 그냥 건조되는 시간을 택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처리 시에 이 더크리 혼용은 과립 비대는 좀 좋으나 알이 커진 만큼 숙기가 좀 늦어지고 껍질이 두꺼워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지베레린 단용 처리를 권장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화수정형, 화수정형으로 한 3에서 4cm, 한 3.5cm에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화수정형을 다 하시고 나서는 우리 이제 또 지베레린 처리가 들어가겠죠. 1차 지베레린 처리 들어가시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축장 조절, 12에서 13단 정도 축장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축장 조절도 빠르게, 그리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알속기 작업도 빠르게. 알속기는 1단, 2단, 3단으로 나누셔서 위에 부분은 뚜껑으로 위에 덮이게끔 위로 솟은 알을 제거해 주시고요. 중단은 위아래로 솟은 알을 제거해 주시고요. 밑에 부분은 위로 솟은 알을 제거해 주셔서 이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처리 같은 경우는 약액이 빨리 마를 수 있게 나무를 주지를 흔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베레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샤인머스켓 기초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